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영 앵커의 부재로 인해서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 보면서 참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을 밝히고 나서 안도 랠리를 보였던 뉴욕 증시 하루 만에 그 기세가 꺾이더라고요.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는데 다우가 3만 선이 붕괴가 됐고 나스닥이 4% 넘게 빠지고 S&P 500에서는 전 섹터가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 참 정리를 하면서도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또 정리해 주셨다고요? 예,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시장이 왜 이렇게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뀌었을까? 분위기가 달라졌을까? FOMC 의사록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 힌트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당잠사에서 체크해드린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 발표를 했죠. 75bp 인상을 했습니다. 정말 깜짝 인상이긴 했는데 연준이 그 사이에 이 언론사들에게 귀띔을 해준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전에 이미 이제 언론에서 발표가 많이 나왔고 백악관에서도 경고를 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폭이 절대 작은 폭은 아닙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 대차 대조표 축소 QT라고 하죠. 이게 이날 같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내용도 5월 그 전달에 발표됐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돈줄을 죄는데 금리 인상에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좀 부담스러운 수치가 일단은 두 가지가 됐는데 그 이전에 뭐 급락 많이 하면서 반영이 됐잖아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제 좀 반등에 성공을 해줬는데 근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거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라고 간밤 다시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함께 보시면 경제 전망치를 앞서 다시 보실게요. 경제 전망치를 이때 하향 조정을 같이 발표했습니다. 앞장 볼게요. 그리고 실업률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고용 환경이 안 좋아질 것이다. 이 두 가지 포인트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같이 발표했던 게 물가입니다. 연준에서 가장 신뢰하는 물가 지수가 PC인데 개인 소비 지출이죠. 이게 올해는 조금 더 올라서 물가에 대한 부담을 안아갈 거지만 내년에는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물가가 안정을 찾을 거라고 이런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긴축을 강하게 할 거라는 연준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무너지더라도 실업률이 올라가서 고용 상황이 둔화될 거라도 이렇게 우리는 물가 잡는 데 집중하겠다라는 포인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점도표에도 그게 딱 드러나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전망을 여기에 합니다 하고 찍는 건데 점이 많이 찍힌 쪽이 이제 평균 금리가 되겠죠. 올해의 목표치인데요. 3월에 발표됐던 점도표가 여기에 위치해 있다면 어제 발표된 점도표가 화끈하게 올라갔습니다. 금리 화끈하게 일단 끌어올리고 나서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여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현실적 우려는 무엇인가? 과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40년 전에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 당시에 그때 오일 쇼크가 났었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정말 살인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무려 20%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현재 참고로 미국은 어제 자이언트 스텝 밟으면서 기준금리는 1.75%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경기와 실업률과 기업의 이익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간밤 시장의 본질이었고요. 웰스파고에서는 경기 후퇴 가능성 이제 절반 이상으로 높게 볼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도 달았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어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자 미국뿐만이 아니라 어제 하루 동안만 나온 내용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몇 시간 안 지나서 브라질에서 50bp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또 바로 홍콩이 75bp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달러 자체가 기축통화이고 그 달러를 안 쓰는 다른 국가는 미국이 이렇게 한 번에 빠르게 올려버리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영국도 원래 예정에 없었는데 25bp 깜짝 금리 인상을 결정했는데요.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영국은 그 이전에 이미 4차례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5회 연속 금리 인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각국에서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도 지금 금리 인상의 압박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이번에는 0.25%포인트, 25베이시스 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다라는 시각이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연말까지 4차례 연속 다 올려야만 그래도 좀 이 국채에서 방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을 반영시키면서 어제 올랐던 거 다 뱉어내고 더 내렸습니다.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는 4%의 급락을 면치 못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서 추적하는 GDP 차트를 캡처해 왔는데요. 이 초록선이 이제 추적치입니다. 예상치인데 애틀란타 연은에서 제시하는 예상치입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한 2%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GDP 경제 성장률 앞으로 2분기에는 뚝 떨어져서 성장 없을 것이다. 0%를 가리켰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런 것들이 간밤 녹아내면서 기업들도 몸을 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 돈 벌기가 어렵겠는데라는 심리가 히트맵에 반영이 돼 있고요. S&P 500에 상장돼 있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 가운데선 단 2종목만 올랐고 전체 하락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의 약세고요. 애플도 4% 가까운 하락세, 구글이 3.4% 급락했고 아마존도 4.7% 밀렸습니다. 테슬라도 사실 전기차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일부 있었지만 그 매도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9%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나마 여기가 좀 낫네요. 예. 필수 소비재 쪽, 유통 쪽, 월마트 이런 것들이 그나마 올랐습니다. 월마트가 1% 올랐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나마 시장에서 어떤 게 버텼을까 찾고 또 찾아서 음식료주가 나왔습니다. 제너럴밀즈가 0.6% 그 와중에 선방하면서 상승세로 마감이 됐고요. 나머지는 하락했습니다만 하락폭이 시장 대비 압도적으로 잘 버텼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켈로그 0.2%가량의 마이너스권으로 선방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어제 전강 후 약의 패턴을 보인 와중에도 눈에 띄는 상승세, 곡물, 음식료 이런 쪽이었는데요. 잠시 후에 수정 앵커가 그 부분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속해서 이제 지수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구간이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6월 15일 당잠사 차트 내용인데요. 1990년 이후 S&P 500 지수가 약세로 진입했을 때는 총 4번입니다. 현재까지 4번이고요. 닷컴 버블 붕괴 때는 고점 대비 51%에 빠졌고 리먼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무려 고점 대비 58%, 6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 두 번 모두 이 낙폭을 회복하는 데까지 소요된 기간 아래에 있는데요. 1000일 넘게 걸렸습니다. 그나마 얼마 전에 있었던 팬데믹 쇼크 당시에는 압축적으로 이게 진행이 됐었죠. 35% 밀렸지만 23일에 걸쳐서 떨어졌고 회복한 기간은 100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미 지금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 113일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 대비 오늘 종가로 다시 계산을 해봤을 때 24% 밀려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 과거 통계 자료 1800년대부터 쭉 가지고 왔습니다. 중간에 자료가 많아서 좀 생략이 됐는데요.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약세장에 진입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이때는 고점 대비 하락률이고 이것은 회복한 개월수입니다. 리세션이 진입되지 않았을 때 통상적으로 별일 없이 그냥 늘상 보였었던 약세장 있죠. 경기 침체 없이 약세장을 보였을 때는 고점 대비 평균적으로 22% 밀렸습니다. 회복하는 데는 평균 4개월 정도 소요됐고요. 그런데 경기 침체가 반영됐을 때 시스템 리스크가 나왔을 때 앞서 보신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때는 60% 가까이 급락했고요. 이것들을 다 모아서 통계를 냈을 때 전체적으로 31% 하락률이 나옵니다. 현재가 딱 여기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죠. 어제, 오늘
기점으로 해서 S&P 500 지수 기점으로요. 시장은 이제는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면서 일반적인 통상적인 하락률보다 경기 침체 쪽으로 한 발을 내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만만치 않은 일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지만 미국의 현지 시간은 내일 다시 이제 금요일장이 열리는데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4만여의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된 물량이 좀 신경 쓰이긴 합니다. 그 옵션 물량이 지금 3.4조 원 정도, 3.4조 달러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부 항목들 체크는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물량 부담이 아직 남아 있어서 내일 미증시 보시는 분들은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도요. 다음 주 월요일 미증시 하락하지 않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휴장일이거든요. 노예 해방일 휴장일입니다. 근데 아직 6월에요. 중요한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GDP 미국은 3번에 나눠서 발표가 되는데 최종 수치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 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목요일 30일에 CP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게 유가와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의 지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같이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가 돼 있나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어제 우리 시장 보면서 마음 무너지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참 아쉬웠습니다. 장중 최고치 코스닥 지수는 2.8% 상승권까지 나타났었는데 종가는 거의 다 반납하면서 0.34% 소폭의 플러스권만 유지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상승폭 다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다행이라는 단어도 온당치는 않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양시장에서 막 최고치 올라갈 때도 이제 하락의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매도 물량이 어제 나왔고요. 그 물량을 기관 쪽에서 받아갔습니다. 이제 수급 논리로 의해서 오늘 시장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리 옮겨서 다른 출연자들에게 시장에 대한 평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료 한번 볼까요? 네, 앞서 또 미국에서도 그나마 음식료 섹터 쪽에서 선방했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국내 증시도 이렇게 이번 한 주 동안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바닥을 기는 동안 5에서 7%가량 빠지는 동안에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테마주들이 잘 버틴 건데요. 신송홀딩스가 같은 기간 동안에 100%나 올랐고요. 샘표도 60%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지금 곡물, 식품, 사료, 비료주들이 빛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듯이 전일장에서 육계 관련주들 강했고요. 수산업 관련주, 비료, 사료 관련주, 식품 관련주까지 모두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샘표는 어제장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다 아는 그 이유 때문인데요.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가뭄이나 폭염 같은 기후 위기, 그리고 곡물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식량 가격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고 비료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공급의 차질이 빚어지고 수출이 제한되면서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가격은 올라가는데 공급은 떨어지면서 관련주의 주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를 식량 위기가 덮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진다고 하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5월 곡물 가격지수 역시나 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세계 곡물 재고량은 약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없다는 건데요. 향후에 몇 달간 약 4,900만 명의 기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미 75만 명이 기아가 발생하거나 영양실조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밀 쪽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부담이 됐는데 이제 이 밀의 대체제로 쌀 쪽에 좀 많은 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쌀값은 이미 5개월 연속해서 올라가면서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그래서 다음 차례는 쌀이 될 것이다. 아시아 쪽의 주식인 쌀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농지나 농기계, 가축 등의 피해액만 약 43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밝혔고요. 전체 30만 제곱킬로미터 경작지 중에서 7만 5천 제곱킬로미터가 손실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식량 공급 쇼크는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2024년까지 지속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임시 곡식 저장고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해상 쪽에 봉쇄가 있는 만큼 이제 육로를 뚫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국내에서도 정부가 글로벌 곡물 인프라 투자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시간외에서도 관련주들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더라고요. 시간외 거래에서는 10%가 상한가인데 어제 고려산업, KC피드, 한탑, 미래생명자원 모두 다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관련주들 여전히 끊이질 않는 그런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어려운 장에서 또 테마주들은 투자하기 더 어려운 그런 관련주들인데 이 테마주들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접근을 해도 되는 섹터인지 아니면 또 접근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나 안 가나 보겠습니다.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이번 주 들어서만 42% 급등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스 공급을 축소하고 있고 미국의 LNG 시설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이 에너지 관련주들,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급등세 나타냈는데요. 이 관련주들 상승 오늘 정규장에서 이어갈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장 마감 이후에 나왔는데 단독 기사라서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삼성 SDI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테슬라 배터리 4680 배터리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단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규모라던가 뭐 연도는 아직 미정이긴 한데 2025년쯤에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외에서는 또 빠졌거든요. 정규장에서 많이 올라서인지 만약에 이게 기사가 사실화가 된다면 오늘 정규장에서 시세 어떻게 반영할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4680이 예전에 테슬라하고 LG하고 같이 네. 연구했던 배터리이다 보니까 이런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추측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 그것을 미루어 봐서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시장의 성장에 참 관심이 많구나라는 반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을 자리 옮겨서 전문가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워낙 이제 흔들려서 마음도 같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시장에 대한 평가부터 듣고 섹터 이야기 들어갈게요. 네, 일단 나스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미국 지수자 전체적으로 이제 전저점을 다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양적 긴축이 본격화되었던 게 주요 원인인 것 같아서 사실 어제 지표 자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가 많이 나왔지만 그 지표 자체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감을 이야기하기엔 조금 부족한 면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전부터 미국 주가를 좀 끌었던 바이더 딥이죠. 바닥에서 강한 매수세가 동반이 되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실종이 되면서 단 한 번의 반등도 나오지 않고 거의 4%, 4.5% 가까이 밀렸다가 종가 뭐 4%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았지만 특히 이제 고용 쪽에서 고용 악화가 시작되었다가 시장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 어제 급락의 주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이제 인력 감소를 조금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게 주요 좀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를 필두로 계속적으로 이제 고용을 줄이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경우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다라는 그런 이제 뭐 공식이 있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민감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 한 3, 4개월 전만 해도 고용이 늘지 않았다가 주요
시장을 좀 짓누르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고용이 너무 늘어서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감축이 되는 그런 이슈가 이제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될 만큼 굉장히 이슈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제 야간 선물도 한 1.9% 정도 하락을 하면서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 좀 하락이 좀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요. 이제 어제 실제 한국 시장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사실상 현물과 선물의 콜옵션까지 매수를 하면서 상방 포지션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시초가에 반대 매매 등 이제 패닉셀 물량이 나오게 될 경우 의외로 한국 시장의 선방이 좀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어제 장이 정말 불타는 장이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말 하락이 크겠구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사실상 FOMC 이후 미국장이 선방했던 부분들에 비해서 한국 시장은 이미 오후 정도부터 이제 윗꼬리를 강하게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전저점에서 또 한 번 이탈이 될지 여부를 이제 관건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 오늘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이 부분들에서 이제 오늘은 같은 경우에는 뭐 섣불리 바닥에서 한번 잡아보시라라는 의견보다는 한 번 정도는 이제 쉬어가는 이제 쉼표의 역할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당연히 자산 시장의 위축을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일부 보수적인 이제 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어제 시장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 사이에 일부 현금을 챙겼던 게 주요 이제 원인이었겠지만 어제 또 매수하셨던 분들은 오늘 굉장히 쓰리쓴 하루를 보내실 거기 때문에 전략을 정말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늘 같은 경우 사실상 얼마만큼 하락을 예상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시장 자체는 관망의 포지션으로 잡아보시는 게 한 번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이제 굳이 무리해서 단기 트레이딩 수익을 너무 이제 챙기시려고는 하시지 마시고 오늘은 조금 이제 보수적인 스탠스로 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어제 이제 시장 반등할 때 출연자들이 한 목소리로 단기 반등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지금 완전 반등이 진짜 반등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진짜 반등을 위한 전제 조건은 뭐라고 보세요? 어떤 게 나왔을 때 이제 시장 강력하게 우리가 매수로 봐도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나스닥 지수에 추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이제 의외로 미국 증시에 추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이제 한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주는 너무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너무 시장을 이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혹은 공포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오늘 미국 시장에 선물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좀 심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보통 FOMC 주부터 그 다음 이제 CPI 지수 전까지는 약간의 회복세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번 주는 조금 이제 관망의 자세로 혹은 이제 요번 주부터는 일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코스닥 지수가 이제 주봉상 241선에 딱 걸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41선에 과연 지지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주봉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에 뭐 갭락으로 하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 회복세가 있는다고 하더라면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현금 확보가 되신 분들께서는 조금 일부 뭐 종가 정도의 소액이나마 한번 정도 베팅을 해보셔도 될 수 있을 만한 구간은 충분히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부럽네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건 알았지만 이제 물이 정말 없다는 걸 요즘 절실하게 느끼는 게 물을 하도 많이 타서 이제 물이 없다고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있습니다. 현금 있으신 분들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어찌되었던 지금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기보다는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증시에서도 음식료주 선방해줬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음식료, 뭐 곡물, 테마 이런 것들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이제 사료 곡물 이하 테마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음식료 쪽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먹는 걸 또 안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의 성격도 음식료가 가지고 있잖아요. 필수 소비재 이런 쪽이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어제 시간의 거래 직전에 이제 뭐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미 수출을 4개월간 중단하겠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랍에미리트의 수출 중단이 이런 이제 강한 시세를 이끌 정도로의 기사가 뭐 재료가 맞는지 여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시장 자체가
워낙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작은 이제 이슈마저도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였어요. 그만큼 수급 변동이 타이트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오늘 뭐 이어서 계속적으로 아마 수급이 좀 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장도 이제 샘표나 신성호디스 같은 종목이 굉장히 셌던 만큼 오늘 이제 이어서 이제 관련주도 이제 곡물 관련주들의 흐름세가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최근에 또 비료주들이 많이 쉬었습니다. 이제 비료주들이 당연히 일부 농번기가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제 이어서 곡물주들이 조금 강한 시세를 보여준다면은 이어서 순환매 입장이죠. 비료주들도 한번 정도 관심 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관련주로는 남해화학이 현재 최근에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정도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조금 이제 곡물주들이 오늘 시세를 강하게 분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상투를 잡을 수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번 이제 매매하실 때 좀 주의하실 정도로 이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민한 분들에 해당이 될 거예요. 발빠른 대응 전략이 가능하신 분들은 비료나 사료 이런 테마주도 괜찮아 보인다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남해화학 콕 집어서 관심주로 말씀을 주셨고요. 자, 다음 열어보겠습니다. 업종 전략 이어갈까요? 집만스픽 업종별 전략 점검 받겠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리오프닝. 마음 쓰린 것도 있고 요즘 달리는 쪽도 있고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일단 반도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또 오더컷 이슈들이 또 한 번 이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제장에는 제가 이제 체크해본 바로는 이제 퀄컴이 또 일부 오더컷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들었는데, 그만큼 수요가 이제 공급 이제 이전의 트렌드는 이제 공급자가 우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최근에는 또 다시 이제 공급에 대한 이제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나오고요. 최근에 이제 특히 스마트폰 쪽에서 너무 이제 굉장히 과도하게 좀 이제 우려감이 있는 것. 그만큼 스마트폰 관련된 이제 반도체 혹은 이제 서버용 D램에 관련돼서 조금 이제 일부 이제 지연되는 모습이 물량이 좀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그래도 이제 실제로 이제 EPS죠, 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고 있는데, 현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도 아직 현재 주간에서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건 맞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조금 수급이 타이트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반도체 중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 수급이 강하게 나타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시장이 턴할 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반도체 중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수급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2차 전지는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장이 조금 공격적이 이제 굉장히 좀 좋아질 때쯤 되면은 당연히 이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단의 업체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오늘 시장이 밀린다고 하시면 최근에 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언제 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한 번 정도 이제 종가 정도의 관심 가져볼 만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성장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프리미엄을 붙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유가가 좀 이제 고유가가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이제 굉장히 생각보다 항공주들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 섹터도 일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여름 시즌이 오서 이제 좀 성수기가 된다고 하면은 한 번 정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 항공주들은 이제 최근에 가장 큰 호재인 일본 쪽 혹은 이제 중국 쪽 노선이 좀 완화가 된다면은 고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특히 뭐 카지노나 숙박 업종들도 외국인들의 유입이 많게 되면은 실적 턴이 금방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이제 단답형으로 간략하게 그럼 네. 주세요. 반도체 2차 전지 리오프닝, 매수, 매도, 보유. 네. 뺏기면 안 된다. 이렇게 어, 간략하게 하나씩 네. 다 주신다면. 보유, 매수, 그다음에 이제 일부 섹터 리오프닝 관심 정도로 이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예. 반도체는 지금 비중을 뭐 줄이라고는 당연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현재 구간에서는 좀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만약에 시장이 밀린다고 하면은 뭐 이제 대장주들의 딴에서는 항상 증명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최근에 제가 LC 쪽을 좋게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했었는데, 만약에
이런 고유가에서 조금 유가가 빠지게 된다면 LCC 업종부터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저가 항공사들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일부 섹터는 관심을 가져볼 좋습니다.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 팔지 말고 2차 전지 매수하고 리오프닝은 일부 항공, LCC 선별해서 보자 이 내용입니다. 다음 열어보겠습니다. 가나 안 가나 지금 시간상 한 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 볼까요? 천연가스 볼까요? 천연가스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또 되게 상반됐던 게 그저께 장이었었죠. 미국 천연가스 선물은 급락을 했고요. 이제 유럽 선물 가격은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자체에 지금 현재가 가장 작은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수급 공백이 있을 경우에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석탄 관련주들의 좀 기술적인 흐름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한번 오늘 시장에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고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 관련주죠. 이제 뭐 KPF나 이제 GSE, 피투라 뭐 전체적인 종목들도 다 시세 분출할 종목이 일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레이딩 관점 단기적인 시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